안녕하세요. 머니마그넷입니다. AI를 통해 글을 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챗GPT 사이트에서 직접 질문을 남기고 그에 대한 답을 받아서 블로그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API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챗GPT 사이트에서 질문을 남기고 답을 얻는 방식은 지금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한 달에 $20를 내시면 프로 버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API 방식은 무료 버전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편리하지만 비용이 드는 방식이라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계속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챗GPT 사이트에서 직접 프롬프트를 날려서 나오는 답변을 가지고 블로그를 써왔는데요. 워드프레스 안에서도 API를 가지고 챗GPT 사이트와 통신해서 프롬프트를 날리고 답변을 얻어서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글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에서 API를 통해 좀 더 쉽고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자동화 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워드프레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플러그인에 가시면은 새로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GPT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위 두 개가 뜨잖아요. 이거는 AI 엔진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 또 하나는 AI 파워라는 이름의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두 개다 보니까 6,000회 이상 활성화 설치가 됐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에 비해서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평가가 좋아서 제가 처음에 이 플러그인 AI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치를 해서 좀 써봤고요. 그 다음에 GPT AI 파워라는 두 번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블로깅을 좀 더 자동화시켜서 편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글 쓰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픈AI 사이트 API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이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소는 openai.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접속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API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API를 발급받으실 때 하나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API 키를 발급받고 나면 키를 보여주는데 이후 다시는 이 키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 한번 발급받고 나면은 키를 두 번 다시는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급받고 나면은 반드시 복사해서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꼭 적어 놓으셔야지 다음에 이 키를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발급했던 키를 못 쓰시게 되고 새로 계속 키를 발급하시면서 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십니다. 자, 그럼 API를 발급받으시고 API 키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로 오셔가지고 플러그인에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플러그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토픽을 쓰게 돼 있고 토픽에다가 주제를 넣고 글을 만들면 되는 방식입니다. 테스트로 고혈압에 대해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의 증상하고 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글을 테스트로 써볼 건데요. 먼저는 고혈압의 증상에 대해서 영어로 넣어 볼게요. 고혈압의 증상 이렇게 넣고 바로 제너레이터 하면은 바로 글이 생성이 되는데 오른쪽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섹션 글에 대한 섹션을 몇 개 정도 할 것이냐, 저는 글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 8개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의 분량은 한 3개 정도 단락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콘텐츠 파라미터 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언어 설정에서 보면요, 이게 한글이 없는데 한글로 나오도록 소스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플러그인 개발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나오도록 소스를 수정해서 한번 해봤는데 한글이 번역 수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하시고 글의 스타일은 전 조금 전문적인 스타일로 글을 좀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테크니컬이라고 쓰고요. 글의 톤은 글의 문체 같은 건데요. 치어풀 이런 거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야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정보 전달에 충실한 글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프로페셔널로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는 템퍼러처이라고 해서 글의 온도라고 그냥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글이 부작위성과 창의성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0부터 1까지 있는데요. 그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제가 썼던 질문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좀 보수적인 응답이 나오는 편이고 1로 가면 갈수록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것과 관련성이 좀 더 떨어지고 좀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대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단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0.7 또는 0.8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낮으면은 너무 뻔하고 식상한 그런 대답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맥스 토큰 값인데요. 토큰 값은 보통 이제 GPT 같은 대용량 언어 모델을 처리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입력 테스트의 최대 길이를 제한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날리거나 했을 때 챗GPT는 그거에 대해서 리소스를 할당하고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고 복잡한 명령어를 넣는다든지 하면 과도한 리소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큰 값을 정해 놓는 겁니다. 보통 이 토큰 값은 일반적으로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2048로 맥스 토큰 값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들지는 않고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언어 모델인데요. 오픈 AI에서 개발된 언어 모델 중에서 다빈치가 가장 맥의 변수도 많고 가장 크고 정교한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큐립, 베비지, 에이더라는 언어 모델이 있는데 다빈치 외에는 맥의 변수의 수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 대신에 처리 속도가 빠르고 어떤 특별한 용도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다빈치 모델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설정을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프롬프트가 아래에 나오는 이건데요.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챗GPT에다가 날리는 거죠. 글 쓰는 스타일 설정해주고 톤은 이렇게 해주고 타이틀은 40자에서 60자 사이로 써달라고 되어 있네요. 섹션에서는 헤딩 값을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언어는 이렇게 하고 제가 앞에서 입력한 값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정한 값들이 아래에 보면 텍스트화 돼서 명령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고혈압의 증상이라는 글을 가지고 한번 제너레이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목 나왔죠? 8개의 섹션의 내용 나왔습니다. 네, 글이 다 나왔네요. 나오면은 여기 아래 크리에이트 포스트 하면 바로 임시글로 저장이 됩니다. 정말 편하죠? 제가 크리에이트 포스트 클릭해 볼게요. 글이 만들어졌답니다. 제가 에더 포스트 눌러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글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600단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설정하는 걸 하나씩 설명을 해서 시간이 걸린 거지. 토픽만 쓰고 바로 제너레이트 하면 글이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플러그인 AI 파워 플러그인을 한번 써볼게요. 아주 세밀한 세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볼게요. 언어 모델은 다빈치 모델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언어 모델이 같이 있어요. 다빈치 모델이 가장 크고 정교하고 많이 테스트가 되었고 맥의 변수도 많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템퍼러처는 그냥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7이네요. 템퍼러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글이 좀 보수적이냐 아니면 창의적인 글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맥스 토큰 값은 13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에서는 못 봤던 건데 탑P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값은 뭔지 여기 물음표 클릭해서 보니까 설명이 나옵니다. 탑P는 다양성을 제어하는 변수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 보니까 이 값이 낮으면 생성된 텍스트가 좀 더 다양해진다는 거고요. 높은 값일 때에는 좀 안전한 텍스트,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좀 뻔한 텍스트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템퍼러처나 탑P는 추구하는 개념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이거는 뭐냐면은 해당 설명을 한번 볼까요? 번역해서 볼게요. 이 변수의 용도는 글의 후보를 생성하고 가장 높은 로그 확률을 기반으로 최상위 후보를 반환합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제가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답변 글 샘플을 몇 개를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나한테 준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프롬프트를 날리면 하나의 후보 글을 만들고 그냥 그거를 저한테 결과값으로 반환해 준다는 거고, 2개나 3개를 하게 되면은 내가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2개나 3개의 글을 생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판단해서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한테 결과값으로 반환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토큰을 많이 쓰고 자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적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페널티와 프레젠스 페널티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글에서 얼마나 많은 똑같은 동의어나 비슷한 단어나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게 하느냐의 균형을 제어합니다. 프리퀀시 페널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고 하면 0이 됩니다. 이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챗GPT는 반복을 덜하고 새로운 단어들을 가져옵니다. 프리퀀시 페널티가 높을수록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으로 프레젠스 페널티라는 게 있는데, 프레젠스 페널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퀀시 페널티처럼 값은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텍스트에 어떤 단어가 표시되었는지에 따라서 새 토큰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텍스트 쓴 후 그 입력했던 텍스트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앞으로 만들어가는 아웃풋에 어떤 단어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제어합니다. 프리퀀시 페널티는 계속 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산된 글을 기반으로 아웃풋에 어떤 단어를 자주 나타낼 것인지를 제어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같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노출되느냐를 조절하는 그런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이면 제어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기본 디폴트 값이 0.01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API 키는 그 아래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키는 처음에 발급받고 나면 꼭 저장을 해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받았던 API 키를 여기다 놓고요. 저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텐츠 탭에서 볼게요. 언어는 영어로 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하고 나서 번역기를 통해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스타일은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인 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크니컬로 정합니다. 아까 AI 엔진 플러그인보다는 훨씬 더 선택지가 많죠. 라이팅 톤은 프로페셔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헤딩에서 헤딩 숫자는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 8개 정도 잡을게요. 태그라인 작성하는 걸로 하고요. 콜 투 액션 버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프로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 복차를 만들 수 있네요. 구글의 SEO 관점에서 볼 때는 복차가 있는 게 좋습니다. 복차는 이름을 한글로 해야 되겠죠. 복차라고 하고 태그를 H2 그대로 두면 복차가 나오겠죠. 헤딩 태그를 H2로 해서 H2가 목차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헤딩 태그와 H2니까 H2가 목차가 되도록 합니다. 인트로덕션에 얘라고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론도 나오게 해줍니다.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 디스크립션 체크하고 랭크 매스미터 업데이트 체크해줍니다. 아까 AING 플러그인보다 좋은 기능들이 많죠.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이미지 소스를 달리하고 팩셀이라고 하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달리는 이미 API를 발급받아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쓰면 되는데 팩셀도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픽셀에다가 API를 발급받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사이트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API 발급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팩셀은 해보지 못했고 된다면 다음에 한번 팩셀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디퓨전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제가 세팅했던 값을 쭉 살펴볼게요. 자, 다 됐고요. 글을 이제 어디서 쓰냐면 글이라는 메뉴 아래에 Generate New Pos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참, 그리고 보니 제가 API를 통해서 글을 작성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썼는지 한번 확인하고 진행해 볼게요. 이게 오늘 건데요. 오늘 제가 0.26달러를 썼잖아요. 아침부터 좀 쓰긴 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첫 번째 플러그인으로 썼던 글을 보면 사용했던 토큰의 개수가 2038 토큰을 썼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두 번째 글을 써보고 비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플러그인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혈압의 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세팅해 놓은 값이 여기 보이죠? 자, 제목을 넣고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미터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나왔네요. 세이브 드래프트 하면 임시글로 저장이 됩니다. 목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목차가 나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차가 있으면 SEO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이미지도 들어가 있네요. 이미지 하나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특성 이미지도 들어가 있죠. 조금 이미지가 유치하기는 하지만 이미지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시 저장해 놓고 방금 글을 쓴 것까지 해서 사용된 토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토큰의 개수는 결국에 비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 하나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썼던 글은 2038 토큰 사용했고요. 글자 수를 보자면 첫 번째 쓴 거는 단어 수가 600단어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쓴 거는 단어 수가 좀 많습니다. 2317단어 좀 많죠. 그래서 3000 토큰 이상을 사용했고요. 아까 첫 번째 글을 쓰고 나서 두 번째 글을 쓰기 전에 확인한 비용이 0.26달러였습니다. 0.26달러였는데 제가 두 번째 글을 쓰고 나서 0.25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0.09달러 쓴 거죠. 0.09달러면 대략 117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글 하나 쓰는데 약 117원 정도 썼다는 거죠. 여기는 달리를 통해서 이미지도 생성을 했고 또 글도 많이 썼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17원 정도면
API로 글 하나 쓸 수 있다고 보면 되고 한 달에 글을 30개 쓰면 대략 3,500원 정도 들겠죠. 네,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가니까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이 API를 사용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PI를 쓰게 되면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대신에 최소한의 비용은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는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워드프레스에서 API를 통해 자동으로 글 쓰는 플러그인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